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익히 들으셨지만 빅 이벤트인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모두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자,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죠.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 박종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6월 FOMC 결과 내일 새벽이면은 나올 텐데 정확한 시각은 우리 시각으로 한 3시경 되나요? 네, 아마 새벽 시간 정도. 그죠. 그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일단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냥 잠은 푹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재확인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회의 때 이미 연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시사를 했었고요. 이제 9월이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늦은 12월이 될 거냐, 여기서 조금 이제 시장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 4분기에는 한파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들이 2, 4분기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좀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고용시장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유가 반등하고 달러화가 약간 약세로 가면서 물가 쪽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9월 달에 예상대로 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일종의 좀 시그널링, 그리고 설령 금리 동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론이 나올 가능성 정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충격을 줄 정도의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어느 정도 상식선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아무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해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혹시나 또 뒤통수를 한번,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만. 네. 자, 일단은 그 평이한 수준이 나올 거라는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 부채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거의 양쪽 채권단이나 그리스 모두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서로 달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될까요? 금리 결정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그리스의 입장은 IMF에 갚아야 될 돈들을 다 월말에 그 일괄적으로 갚겠다. 이제 그걸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이게 이제 쉽게 갈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아주 지지고 볶고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은 6월 말을 넘기고자 하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서, 역시 그것도 이번 회의에서 어떤 파격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예상 수준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요즘 흐름은 어떤가요?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가더니 다시 0.8%대로 내려가더군요. 네. 채권 수요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제 보니까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이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은데, 채권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가십니까? 최근에 글로벌 금리 흐름은 그 4월 중순 이후에 진행됐던 급등세는 다소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네. 근데 이게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4월 중순 이후에 금리 급등세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되돌림 국면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이 독일 채권에 대한 수요도 최근에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 금리 상승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변수는 이제 물가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동안 통화 완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내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게 인플레로 연결될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에 그칠 건지 이 부분이 글로벌 금리 상승의 지속성을 결정질 수 있는 키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상황들 보게 되면은 유로존 내에서는 이미 이제 그 어떤 실물 쪽으로의 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또 유가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 전체를 봤었을 때는 물가에 대한 흐름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좀 상승세로 가면서 글로벌 금리에도 조금 더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일단은 좀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부로 또 시선을 돌려보죠. 국내 채권 시장 6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인식이 일부에는 있었어요.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또 같이 올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글로벌 금리들이 이제 동행하는 특성 때문에 더 떨어뜨리기 어렵다. 이랬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매우 특수한 상황들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르스 사태 같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들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얘기도 슬슬 나와요. 자, 정부의 지금 고민은 뭘까요? 대응책 같은 것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확실한 것은 올해 경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진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그 추가적인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단이 무엇이 될 거냐 하는 건데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결국 뻔합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도 정책 공조의 하나의 어떤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화정책이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후행적으로 이 재정정책이 좀 뒤따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제도 지금 정부 측 발언을 보게 되면 추경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인식을 하고 물량, 그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논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13년도에 한 17조 원 정도의 추경이 있었고요. 또 2009년도에 뭐 20 몇 조 정도의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도 최근에 메르스 사태 또 가뭄에 대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5조 원 내외 정도의 추경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성장률을 한 0.3%포인트 내외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그런 회의론도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팀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만의 그 한계성, 그렇다면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동시에 쓴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다시 또 정립해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전략들을 꾸려 나간다면은 어떻게 진행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내후외환이라는 뭐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사실 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가뭄에 역병에 이게 참 나라가 좀 말이 어렵죠.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정부의 역할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 전략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의 강도가 좀 세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추경 규모 자체도 지금 정부 측의 시각은 메르스의 어떤 피해 여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추경 규모도 좀 늘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조금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악재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안전자산 위주로만 이렇게 자금이 좀 그 단기 부동화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해서 정책 대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뭐 이른바 흔히 말하는 뭐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대응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수혜를 볼 만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 채권 시장 쪽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추경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은 이제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지났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올해 물가가 최근에 어떤 가뭄 피해라든가 또 유가의 반등이라든가 또 환의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부진했던 물가채가 오히려 하반기 전체로 봤었을 때는 조금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 내에서는 물가채에 대한 투자가 지금으로 상당히 조금은 유망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연동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캡스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 박종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